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큰 산 기슭에 밭둑 탐방을 나왔습니다. 봄나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 어떤 봄나물들이 지금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애기똥풀이죠. 애기똥풀은 나물로 먹지 못합니다. 자, 그 옆에는 쑥이 있는데요. 쑥이 아직 뜯을 정도는 안 되고 한 며칠만 더 지나면 불쑥불쑥 자랄 거니까요. 이쪽은 양지 쪽이라 금방 클 거예요. 곧 뜯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둘러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한 기퉁이에는 자, 보시면 금방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 식물은 산괴불주문입니다. 양지 쪽에 거는 벌써 꽃대가 올라왔던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벌써 꽃대를, 자, 꽃대를 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노란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산괴불주머니가 요즘 꽃이 피기 전에 겨울부터 지금까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겨울나물이기도 하고요. 이 산괴불주머니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채로는 먹을 수가 없고요. 꽃대가 서기 전에 지상물을 잘라서 데친 후에 찬물에 이렇게 하룻밤 정도 이렇게 담궈서 독성을 우려내고 갖은 이렇게 양념을 해서 버무려 먹거나 고추장이나 된장하고 함께 버무려 먹기도 합니다. 이 산괴불주머니를 면라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잠을 잘 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대 생것을 그냥 드시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잠이 잘 온다고 면라초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계속 잠들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산괴불주머니를 재배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산괴불주머니의 효능은 뇌경색 같은 뇌질환에 특히 좋고요, 중풍 후유증에도 좋은데요, 바로 피 속에 있는 어혈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둘러볼까요? 자, 여기는 개망초도 보이고요. 산괴불주머니가 요 바위 틈새에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한쪽 견에서는 또 이렇게 가시엉겅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엉겅퀴인데요, 참엉겅퀴가 아니고 이제 가시엉겅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엉겅퀴와 마찬가지로 지상부만 잘라서 데쳐가지고 양념을 해서 먹거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이렇게 박아두었다가 장아찌로 먹기도 하는데요. 참엉겅퀴는 가능한데 이 가시엉겅퀴는 장아찌로는 그렇게 적합한 식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로 데쳐가지고 양념으로 버무려서 먹는 경우가 많죠. 이 엉겅퀴는 혈액순환하고 구강건조,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고요. 마시는 정력제라고도 하죠. 간 기능을 특히 좋게 하고 각종 출혈을 먹게 하는데 좋고요. 고혈압에는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자, 또 갑니다. 달맞이꽃은 저마다의 색깔로 이렇게 지천에 널렸습니다. 자, 여기는 조그마한 식물이 고개를 뾰족히 내밀었습니다.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 산속의 영양덩어리라고 하는 바로 그 집신나물입니다. 나물로 먹을 때는 이런 봄에 이렇게 연한 부분만 뜯어가지고 데친 후에 버무려 먹거나 햇빛에 말려두고 묵나물로 먹기도 하는데요. 집신나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산속의 영양덩어리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온폭이나 지상부 전체를 채취해가지고 나물로 먹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질겨서 못 먹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신나물 영상을 올리면 질겨서 못 먹는다고 댓글을 답니다.
끝부분 연한 부분만 손으로 뜯어 가지고 나물로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질겨서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집신나물의 효능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목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고요. 항암약초로도 그 이름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항암에는 집신나물을 생즙을 내어서 먹기도 합니다. 효능은 세살을 돋게 하고요. 간에 열을 내리고 출혈을 막아주고요. 설사를 먹게 하고 각종 암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봄나물 삼총사 중에 넘버원 달래입니다. 영상 촬영을 나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달래에도 지금 잎에 이렇게 빗방울이 묻어 있는데요. 달래는 온포기채 이렇게 알뿌리까지 온포기채 채취해 가지고 생것을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 달래장이나 장아찌, 찌개 등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이 달래의 효능은 입맛을 돋우고 충곤증을 없애고요. 피를 맑게 하고 정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자, 또 빛 사이를 뚫고 봄나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봄나물 중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봄나물이기도 하죠. 고들빼기입니다. 집 주변이나 논밭둑에 많이 자라는 바로 그 고들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버무려 먹을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에 담궈 가지고 쓴맛을 우려내고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요. 데쳐 가지고 양념으로 해서 버무려 먹기도 하는데요. 김치처럼 양념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나 무말랭이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첨가해서 넣으면 씹는 맛이 일품인 맛있는 김치가 되기도 하죠. 고들빼기 뿌리를 한번 볼까요? 먹을만 할까요? 제법 실하게 자랐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고들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고들빼기의 효능은요, 식욕을 돋우고 몸속에 독을 풀고요, 고름을 사귀고 통증하고 피를 먹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피를 맑게 하고 간을 튼튼하게 하고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겨울을 이겨낸 식물이 있습니다. 파랗게 살아있고요. 이 식물은 꽃말입니다. 꽃말이. 꽃말이를 잔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 주로 많이 나는 잡초이기도 하지만은 이름 보면은 이 어린 순을 데쳐 가지고 나물로 먹는 봄나물이기도 합니다. 꽃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와 가지고 꽃말이로 부르다가 소리 나는 대로 꽃말이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꽃대가 말려서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면서 서서히 말린 것이 펼쳐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꽃말이에 잎을 문질러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요, 오이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 꽃말이하고 아주 닮은 식물인 중부 이남지방에 자생하는 꽃바지도 있는데요. 꽃바지는 잎을 문질러 봐도 오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꽃말이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새파랗게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는 빗방울을 머금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은요, 산마늘입니다. 주로 명이나물이라고 많이 부르죠. 원래 본명은 산마늘이 맞습니다. 이 명이나물은 두 종류가 있죠. 잎이 아주 넓고 잎자루가 짧은 울릉도산이 있고요. 이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자라는 잎자루가 상대적으로 길고요, 잎이 상대적으로 좀 좁은 강원도 출신 명이나물까지 두 종류가 있죠. 요즘은 중국산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산은 잎이 아주 넓고요,
잎자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스님들은 욕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늘을 먹지 않는데요, 일본의 수도승들은 이 산마늘을 행자마늘이라고 부르면서 자양강장제로 즐겨 먹는다고도 합니다. 산마늘은 생채로 쌈을 싸 먹기도 하고 간장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고추장 장아찌나 된장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유황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노인도 해춘하게 한다는 바로 그 유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하고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 작용이 뛰어나고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금속이나 각종 독을 해독하고 염증을 없애주고요, 소화를 돕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자, 산마늘 구경을 했으니 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오늘 산나물 탐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산속에서 깊은 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개울물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세요.